다음으로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님께서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을 통한 정신건강 향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전홍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동대학원 의학 석사, 박사를 거치셨고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성균관의대 연구부학장,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 연구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전홍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교수님 또한 진료 일정으로 인해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전홍진입니다. 오늘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을 통한 정신건강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로 내 정신건강을 읽고 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발달과 센서의 발달로 많은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 또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구체적인 질병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임상 시험 및 근거 문헌을 가지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 기존 의약품 의료기기와 병용 또는 독립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8년에 비해서 2022년 3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미국 시장 규모도 2017년에 8.9억 달러에서 2023년에 44.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Data Gathering and Analysis, Medication Adherence, Behavior Management, Chronic Condition Management가 골고루 성장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성장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신건강적 수요는 정신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또 근거 중심적 과학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자신가 평가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또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시간, 비용에 대한 고려, 새로운 시공간적 개념에서의 정신건강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디지털 치료기기 중에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TSD라고 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생기는 불안, 초조, 과각성 증상을 하는 일련의 정신질환입니다. 특히 미군들이 외국에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왔을 때 오히려 귀국했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착안해서 이 VR로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치료제를 시행하는 걸 보면 이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다시 회상을 시키고요. 그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55개 군인 병원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셜 앵자이티, 사회 공포증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챗봇입니다. 챗봇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워봇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AI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어를 이제 탐색해서 이제 하는 그런 챗봇이고 특히 포스트파tum 디프레션, 산후 우울증에서의 치료에서 지금 브레이크스루를 받았죠. 그래서 FDA에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자인 알리슨 다시라는 분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했고 미국에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았고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에 입력을 하면은 워봇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대규모 메타 분석을 했을 때
로봇에 의해서 상담을 한 분들이 실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유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치 이 로봇하고 채팅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처럼 유대감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챗봇을 통한 이러한 상담이 앞으로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카운슬링 서비스가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비대면 상담, 특히 코로나 블루 등에 의한 상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토크스페이스인데요. 개인 가입자가 2만 명, 단체 가입자 규모가 3,90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토크스페이스의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eling better starts with a single message. 그래서 인디비주얼 개인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커플 상담도 있고 팀 상담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psychiatry, med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도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We accept insura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 커버가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스페이스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Find your therapist, 그러니까 상담자를 매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챗이라든지 직접 화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디지털 치료제, 치료기기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rack your progress에서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우울증 상의 호전도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보여줘서 상담을 더 부스팅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독에서도 디지털 치료제가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리셋오입니다. 이것이 다스모스 대학에서 처음 만든 건데 현재 피어 테라피틱스에서 이것을 이제 사업화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60% 낮춰서 비용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을 보면은 그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고요. 이 리셋이 이제 약물 중독을 호전시키는 건데 자기가 약을 하고 싶고 막 갈망하는 크레이빙이 있을 때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플로우를 보면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게 되고요. 약물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어세스먼트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사용하고 그 피드백을 다시 담당 의사가 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면증에 있어서도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썸리스트입니다. 아까 리셋을 만든 지금 사업화하고 있는 피어 테라피틱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썸리스트는 만성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로 CBTI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역시 아까 리셋과 마찬가지로 클리니션 페이싱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의사한테 피드백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스케일을 통해서 호전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솜리스트는 이제 FDA를 통과해서 지금 의료기기 트랙으로 가고 있고 이와 반면에 슬리피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치료제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의료기기 트랙을 가지 않고 웰니스 트랙으로 일반인한테 이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나 웰니스 양쪽으로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로 가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DHD,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ADHD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아킬리입니다. 그래서 아킬리 인데버 RX라는 프로그램이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그것도 그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뉴로시그마, 또 FNI 코리아, 에임메드 다양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 국내 업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 분야에서 많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고 또 시도되고 있고요. 저희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KDM 스테이션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학적인 질환이 망라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2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플래그십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자 치료기기는 경도인지장애, 치매, 파킨슨, 뇌전증, 그 다음에 우울증, 수면장애, 불면증, 또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또 호흡기 순환기 질환, 말초신경질환, 또 배뇨장애, 알레르기 피부질환, 만성 통증, 또 안구질환, 다양한 모든 질환의 분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가 점차로 디지털 전자치료기기로 바뀌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의 전자기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2026년에 9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의학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유닛으로 작년 7월부터 디지털 치료기기와 전자약 개발 KDM 스테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